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혜의 윤주입니다. 어제 어릴 때 친구들을 만나서 멕시칸 레스토랑에 갔어요. 제가 멕시칸 음식을 유독 좋아하기도 하지만 가끔 시원한 생맥주가 땡길 때 저는 치맥 대신 타맥을 합니다. 타코랑 맥주랑. 올해 들어 처음 만나는 친구들과 타맥하면서 수다 대회를 개최했죠. 누가 더 시끄럽나. 월요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4월 7일이 바로 내셔널 비어 데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맥주의 날이에요. 아니 무슨 맥주의 날이 있어 하실 테지요? 네, 저도 몰랐으니까요. 요새는 무슨 날 저희가 모르는 날들이 엄청 많아요. 4월 7일로 정해진 이날은 1933년 당시 미국의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긴 세월에 걸친 금주법 시대의 종지부를 찍었던 카렌 해리슨 법에 서명한 후에 미국에서 맥주의 제조, 판매가 풀리게 된 것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서명 후 루즈벨트는 자신의 보좌관 루이스 하우에게 이것은 맥주에게 좋은 시대의 개막일 것이야 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 몇 달간은 금주법의 효력이 계속되고는 있었지만 맥주와 와인을 합법적으로 마실 수 있게 되었던 것에 미국인들은 열광의 도가니였죠. 상상이 됩니다. 금주법. 애주가들은 금주법 단어만 들어도 숨이 턱 막히시죠? 금주령이라니요. 이게 웬 말.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 다행이다 싶네요. 물론 돈이 많은 부자들은 집에서 직접 술을 담가 마셨었다고도 해요. 맥주는 와인보다도 도수가 낮아 운동 후나 저녁 식사 중에 오밤중에 남편과 오붓하게 또는 그냥 캐주얼하게 한 캔 정도 시원하게 마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너무 행복하게 합니다. 맥주는 크게 에일과 라거로 나뉘어지는데요. 저는 잘 몰랐는데 수제 맥주를 파는 곳에 가니까 맥주 종류의 메뉴판에 에일과 라거에 대한 설명이 있더라고요. 서로 다른 점이 있다면 에일은 상면 발효, 라거는 하면 발효예요. 에일 발효는 따뜻하고 라거는 차갑습니다. 그럼 상면 발효는 무엇이고 하면 발효는 무엇인가요? 맥주를 발효시킬 때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위로 떠오르는 효모를 발효하는 것이 상면 발효예요. 이렇게 발효시키면 맥주가 에일 맥주가 되는 거고요. 저온에서 아래로 가라앉는 효모로 발효하는 것은 하면 발효인데 라거 맥주가 하면 발효로 만든 것이죠. 에일은 색과 향이 진하고 깊은 맛을 가지고 있고요. 라거는 깊은 맛보다는 깔끔하고 시원한 청량감을 가지고 있죠. 보통 우리가 접하는 맥주는 라거가 많아요. 전 세계 70%를 차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은 수제 맥주가 많아지면서 에일 맥주도 많아졌어요. 대형 생산 설비를 갖춰야 하는 라거에 비해 전통적인 제조 방식으로 만드는 에일은 소규모로도 생산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공법에 따라 다양한 맛을 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 맥주와 생맥주로 나뉘는데 생맥주, 영어로 드래프트 비어이라고 하죠. 주로 호프집에서 500cc, 1000cc 그렇게 파는 맥주가 드래프트 맥주예요. 또 미국의 TGI 프라이데이 같은 미국 식당 안에 바에 보면 손잡이 같은 거를 내려서 맥주를 담아주잖아요. 그 맥주가 생맥주, 드래프트 비어인데요. 먼저 드래프트 비어하고 일반 맥주의 차이는 발효하고 숙성이 끝난 맥주를 보통은 가열, 살균 처리하고서 판매를 하는데 생맥주는 가열, 살균 처리를 하지 않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맥주의 안주로 바로 치킨을 떠올리실 거예요.
치맥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낼 만큼 우리 한국인들 치맥 너무 좋아합니다. 바삭한 치킨 한 입에 시원한 맥주 한 모금 저는 한국에 가면 치맥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일단 치킨만 하더라도 그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너무 넓고 이것저것 많다 보니까 골라 먹는 재미가 있고 또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진짜 한국의 치킨 맛은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구글에 치맥이라고 영어로 치면요. 뜻이 나와요. 치킨과 맥주가 아니라 그냥 치맥, CHIMAEK 라고 쓰면 구글 사전에 나온다니까요. 한국의 음식 문화라는 설명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1960년대 초에는 전기구이 통닭이 인기를 끌었어요. 저 어릴 때 80년대쯤 아빠가 퇴근길에 들고 오시던 그 통닭이 생각나네요. 통닭 무랑. 1984년부터 조각튀김이 등장하면서 전기구이 통닭은 점점 자취를 감췄는데 이때 맥주에 톡 시원한 탄산과 잘 어우러지는 치킨이 콤비가 되었죠. 이 당시에 한국에 빠질 수 없는 음주 문화의 역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치맥이 2002년 월드컵 때부터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치킨집에서 붉은 유니폼을 입고 열띤 응원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응원복을 입고 치킨과 맥주를 손에 하나씩 잡고 한 목소리로 응원을 했었죠.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저도 당시 캘리포니아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붉은 악마의 티를 입고 치맥을 하고 있었더랬죠. 이때 치맥의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고 해요. 한국 드라마에서도 치맥 장면 많이 나와요. 드라마를 통해 전 세계에 치맥 전파를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치맥을 체험하고 싶다고 한국 관광도 많아졌다고 하던데. 와, 치맥이 관광 상품이 된 건가요? 정치자분들 맥주 마시면 취하세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맥주는 취하는 속도가 느려서 술 같지 않다고들 합니다. 저는 맥주 마셔도 빨리 취하던데. 저는 맥주 주량이 3캔이거든요. 그것도 제일 약한 밀러라이트 정도? 실제로 맥주는 다른 술에 비해 몸에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취한다는 느낌이 잘 들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알코올을 분해시키는 ADH라는 효소의 분비 속도가 조금 느려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는 데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래요. 일반적으로 우리 체내에서 1시간당 알코올 0.25아운스 정도를 대사할 수가 있는데 알코올이 혈류에 완전히 흡수되기까지 30분에서 2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물론 개인마다 알코올 흡수 시간은 다르겠죠. 키나 몸무게, 개인의 신진대사율 정도, 또 섭취한 음식, 음료 섭취 등이 그때그때 다르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맥주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뱃살의 주범이라는 점인데요. 하루에 한 잔 정도의 적당량을 마시면 오히려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되는 염증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호흡에서 나오는 화합물이 항염증 효능을 가진 성분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래요. 단순히 맥주 한두 잔 때문에 뱃살이 나오진 않습니다. 뱃살 문제는 술 자체보다는 안주에서 비롯되죠. 다시 치맥 얘기로 돌아가서 맥주가 있는 곳에 정말 치킨이 빠질 수가 없어요. 이곳 미국도 우리의 치맥만큼이나 베이컨 치킨, 치킨 윙, 로스트 치킨, 치킨 샐러드 등 치킨 요리와 함께 맥주를 상당히 즐겨 마시잖아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치맥이 통풍 유발을 한다고 하면서 건강에는 나쁜 궁합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퓨린이 요산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퓨린 함유량이 높은 맥주를 통풍 환자가 피해야 할 식품인 것은 확실합니다만 치킨과의 조합을 유독 경계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요. 통풍 환자라면 치맥만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맥주에 땅콩도 즐겨 먹는 안주인데 치킨과 땅콩을 함께 안주로 먹으면 좋지 않아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이라면 설사로 고생할 수도 있거든요. 치킨이나 땅콩은 지방이 많아서 단독으로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는 식품이에요. 이때 차갑게 마시는 맥주가 들어가면 소화기관이 위축되면서 소화기관 운동을 방해합니다. 게다가 살도 찌기 쉬운데 이유는 맥주의 알코올은 지방 분해를 억제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안주가 맥주와 잘 맞을까요? 치즈나 두부 같은 저지방, 고단백 음식이 좋아요. 치즈에 함유된 필수 아미노산인 메티오닌은 체내 알코올 흡수 속도를 늦춰서 덜 취하도록 돕는 효과가 있고요. 두부는 위 속에 오래 머물러 알코올 흡수 속도를 늦추고 위를 보호합니다. 채소 스틱도 잘 맞는 안주예요. 맥주 속 알코올은 수분을 배출시키는데 채소 스틱은 수분이 풍부한 데다 비타민도 함유하고 있어서 알코올의 분해를 돕죠. 달걀 요리도 좋고요. 치즈와 마찬가지로 메티오닌을 함유하고 있고 숙취의 원인인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아미노산인 시스테인, 간의 해독 작용을 돕는 레시틴 성분도 풍부하다고 하네요. 제가요, 대학생 때 한국을 갔었는데 당시 7, 8년 만에 만나는 초등학생 때 친구들과 호프집이라는 곳을 처음 갔어요. 아주 작은 가게에 사람이 어찌나 많던지 앉을 자리가 없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저희를 2층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여기에 2층이 있어? 2층은 서 있을 수도 없는 낮은 천장에 한 테이블 몇 개 정도 앉을 수 있는 공간에 방이 있었어요. 일어설 수도 없는 방으로 기어 들어가서 앉았는데 여기 500cc 4잔 먼저 주세요 라며 옆에 테이블에 어느 남자가 주문을 하더라고요. 저는요, 그때까지 생맥주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또 뒤에 앉으신 분들도 500 2잔에 치킨 한 마리 주세요 라고 주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500이 뭔가 속으로 생각했죠. 미국에서는 생맥주라고 해도 맥주의 이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밀러라이트 생맥주도 있고 블루문도 생맥주 있고 가게마다 조금씩 틀려요. 헌데 500 주세요. 500cc.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500이 맥주의 이름인 줄 알았어요. 괜히 촌스럽다고 할까봐 친구들에겐 물어보지 않고 그 후 호프집에 갈 때마다 저도 500 주세요 라고 했었죠. 그러다 한참 후에 알았어요. 500이 생맥주 사이즈라는 걸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당시 한국 소비자들은 생맥주 집에 가면 오비 생맥주 주세요 라거나 하이트 생맥주 주세요 라고 주문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었어요. 자주 가는 생맥주 집에서도 그곳에서 파는 제품의 브랜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맛의 차이가 없어서라고 합니다. 청취자분들은 청생통이 뭔 줄 아세요? 이름도 생뚱맞은 정생통? 1975년대 당시 송창식 씨의 노래 가사처럼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고래사냥이라는 노래의 가사죠. 그 당시에는 청바지, 생맥주, 통기타로 통하던 시대였다고 해요. 그 당시를 함께 즐기셨던 청취자분들은 잘 아시겠죠? 한국인의 대표술 하면 당장 뭐가 떠오르시나요? 소주? 요새는 소맥이라고 답하는 분들이 아마 더 많을 것 같아요. 회식 자리의 대표술이기 때문이죠.
소주는 못 마셔도 소맥은 마신다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요. 한국인은 왜 소맥을 좋아할까요? 소맥이란 폭탄주는 언제 시작된 걸까요? 소주와 맥주를 어떻게 섞어 마실 생각을 했는지 참. 소맥의 역사는 의외로 길지 않아요. 1980년대 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언론이 통폐합됐을 때 생겨났다는데요. 해고된 언론인들이 언론이 통폐합되는 마당에 소주랑 맥주도 통폐합시키자 라고 했다면서 술의 이름이 통폐합주, 마셔서 없애버리겠다 라는 우픈 현실을 담은 술이었답니다. 소맥이라는 용어는 2000년대 이후 등장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소맥은 소주와 맥주가 아닌 소맥, 밀가루를 뜻했죠. 폭탄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을 무렵 전 국민이 폭탄주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계속되는 폭탄주 뉴스에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폭탄주를 만드는 시도가 시작된 것이에요. 2000년대 때마침 소주가 20도 이하로 순해지면서 국민들은 발견하고 말았어요. 맥주와 소주의 환상적인 조화를. 비싼 양주 대신 소주로 우리의 소맥 문화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소맥은 기존에 섞어 마시는 술과 달리 인기가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일단 섞게 되면 흰 거품이 보였고 술 비율에 따라 맛도 달라졌죠. 각자 자신만의 레시피로 소맥을 만들었어요. 술자리에 가면 소맥 전문가들이 늘 한 명씩 있거든요. 소맥을 만들면 인상 찌푸리게 되는 알코올 맛이 전혀 나지 않아 맛있는 소맥이 완성됩니다. 분명 두 가지 술을 섞은 건데 왜 더 순해진 느낌이 드는 걸까? 어떤 비율로 섞어야 달달하게 술술 넘어가는 소맥을 만들 수 있는 걸까? 황금 비율 3가지 알려드릴게요. 소맥이 처음이시거나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의 첫 스텝으로 좋은 비율. 맥주잔에 소주와 맥주를 1:9의 비율로 섞어주는 거예요. 소맥보다는 맥주에 가까운 비율이지만 맥주만 마셨을 때보다 맛과 목 넘김이 훨씬 부드러워요. 다른 비율로 탄 소맥에 비해 숙취가 가장 적은 건 역시 매력 포인트죠. 소맥계의 황금 비율 3:7. 맥주잔에 소주와 맥주를 3:7 비율로 섞어주면 됩니다. 젓가락 등으로 섞어주기도 하지만 부드러운 거품과 목 넘김을 원하신다면 섞는 과정에서 숟가락으로 가볍게 톡 내리쳐 주어도 돼요. 황금 비율이라고 불리는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적당한 알코올감과 달달한 맛이 함께 느껴진다네요. 소주의 맛과 맥주의 맛이 살아있지만 역한 알코올 냄새는 나지 않아서 거부감이 적은 것이 특징이고요. 색깔과 맛이 달콤한 꿀물과 같다 하여 붙여진 별명 꿀주. 소주잔에 소주와 맥주를 9:1의 비율로 따라주면 완성이 됩니다. 꿀주는 도구를 이용해 섞거나 술을 섞은 후 한참을 두었다 먹으면 달콤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맥주가 소주에 섞여 들어가 연한 꿀물색을 띠기 시작할 때 바로 쭉 마셔주어야 한다고 하네요. 맛은 소맥이지만 소맥 같지 않아. 분명 소주를 따랐는데 소주 맛은 없고 달콤한 맛만 남거든. 지금 정말 내가 꿀물을 마신 건가? 소주에서 나는 알코올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소맥을 안 마시는 저에겐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맥주의 탄산도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음료를 마신 것만 같은 착각이 든다니까요. 맛은 훌륭하지만 달달한 맛에 끌려 한 잔, 2잔 마시다 보면 금세 취해버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저는요, 생맥주를 좋아해서 셀베사 데 바릴이라는 단어를 외우고 있어요. 셀베사 데 바릴. 무엇이냐? 스페인어로 생맥주예요.
타코와 맥주, 탐액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왠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단어라서 외웠어요. 영어로는 draft beer, 중국어로는 샹피조, 일본어로는 나마비루, 불어는 비에 브레시옹. 해외여행을 가도 생맥주는 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맥주의 날 맥주 한잔 하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